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결심했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솔직히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10명 중 9명은 이번 불장에서 코인 대박이 나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뽑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가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을 증명하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유명한 밈 중 하나가 바로 웬 람보라는 말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싼 차와 명품이 타인의 존경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티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을 돈의 심리학 8장부의 역설은 우리의 이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챕터의 원제는 맨 인 더 카 패러닥스, 즉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역설입니다. 저자 무건 하우절은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통찰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5억 원짜리 벤틀리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와, 저 운전자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존경해야겠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운전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차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와, 저 차 죽인다. 내가 저 차를 몰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겠지?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운전자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얻으려고 5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운전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 차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존경은 비싼 물건으로 살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죠. 오늘 저는 이 뼈 아픈 심리학적 통찰을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해석해 보려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린 알든, 사이페딘 아모스의 철학을 빌려요. 왜 우리가 이 페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이라는 진정한 존경의 도구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의 연력학적 관점으로 이 역설을 바라봅시다. 세일러는 늘 강조합니다. 돈은 에너지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영원히 보존하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람보르기니는 무엇일까요? 세일러의 관점에서 슈퍼카는 에너지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태워버리는 거대한 소각로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해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차에 쏟아부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만 쳐다볼 뿐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타인의 관심을 찰나의 순간 얻기 위해 여러분의 피 같은 생명 에너지를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연력학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해 흩어져 버린 완전한 손실입니다. 세일러는 이것을 두고 신호와 소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비싼 차, 명품 시계, 화려한 저택은 소음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고장나고 유행이 지나 가치가 0에 수렴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수학적 진실입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음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신호를 축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방송에 나와 낡은 셔츠를 입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슈퍼카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이라는 에너지의 총량을 보며 경외심을 느낍니다. 존경은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밀도와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일러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의 엔지니어링적 시각을 빌려보겠습니다. 린 알든은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왜곡시키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왜 그토록 남들의 존경을 갈구하며 소비에 집착하는지 분석합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쓰는 법정 화폐, 피아트 머니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달러나 원화는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축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빚을 내서 소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화폐가 가치 저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단으로 화폐 대신 눈에 보이는 물건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 통장의 숫자는 썩어가고 있으니 썩기 전에 빨리 물건으로 바꿔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린 알든은 이것을 부러진 척도라고 부릅니다. 자가 부러져 있으니 세상의 가치를 제대로 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세상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건전한 화폐, 즉 사운드 머니입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화폐를 가진 사회에서는 굳이 남들에게 나 부자야 라고 과시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보다 내 지갑 속의 사토시 개수가 주는 내적 평화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리날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소비 능력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통제력에서 온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개인 키를 관리하며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금융 주권을 스스로 지키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섹시함이자 존경의 대상입니다. 페라리 운전대를 잡은 손보다 하드웨어 월렛을 쥔 손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차 안의 사람 역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의 시간 선호 이론을 적용하면 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모스는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시간 선호로 둡니다.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8장의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형적인 고시간 선호의 노예입니다. 그는 미래의 자유를 팔아서 현재의 거치레를 샀습니다. 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찰나의 만족을 위해 은퇴 후의 안락함을 대출 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겉보기엔 화려한 차를 탄 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타인의 시선에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비트코이너들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람보르기니를 살 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내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한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응축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챕터의 말미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비싼 차와 시계를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원하는 그 존경과 관심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겸손, 친절, 그리고 공감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저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한 스푼 더 얹고 싶습니다. 겸손과 친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마음의 여유, 즉 굳건한 경제적 토대에서 나옵니다. 통장에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빚을 내서 산 페라리를 누가 긁고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늘 쫓기고 불안합니다. 진짜 여유는 보여주기식 소비가 아니라 그 소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을 줍니다. 내가 굳이 명품으로 휘감지 않아도 내 지갑 속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절대적인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 위에서 폼을 잡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운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투자를 할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현금을 몽땅 털어 비트코인을 살 때 그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생존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을 지키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그가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그가 비싼 차를 타서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하차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어야 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옆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하차감은 고작 3초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전쟁이 나도 은행이 망해도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은 평생을 갑니다. 비트코인 한 개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타이어 한 짝 값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 한 대 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람보르기니 공장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람보르기니를 샀던 사람은 감가상각으로 자산이 반토막 났겠지만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사람은 자산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태도입니다. 차 안의 사람은 결국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차는 낡고 유행은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열차에 탑승한 사람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열차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미래를 향해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람보르기니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자동차 딜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미래의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얻고 싶은 존경의 정의를 다시 내리십시오.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치우는 순간 그들의 관심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가짜 존경입니다. 진짜 존경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통제하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생겨납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수도승의 수행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80% 폭락장의 공포와 신고가 갱신의 환희를 견뎌내며 단단한 멘탈과 철학을 갖게 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고수라고 부르고 존경합니다. 하락장에서 팔지 않고 버틴 굳은 살 박인 손이야말로 어떤 명품 시계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도로 위에 비싼 차를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운전자를 보며 연민을 가지십시오.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구나. 나는 내 에너지를 아껴서 비트코인에 저장해야지. 이런 마인드셋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의 역설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페라리 엔진 소리보다 아름다운 것은 블록체인 위에서 10분마다 어김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블록의 고동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9장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왜 비트코인 고래들은 스텔스 모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이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새로운 부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